자, 5회차 같이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회차 들어가기 앞서서요. 우리 4회차 마지막 장문이 상당히 선생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굉장히 길게 그리고 천천히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드렸는데 제가 한번 다시 다 업로드를 해놓고 보니까 그 황우석 박사님이 마치 돌아가신 것처럼 표현이 됐는데 그게 아니라 그런 줄기세포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크리스토퍼라는 그분 있잖아요. 슈퍼맨, 1기 슈퍼맨 영화배우 그분이 돌아가셨던 겁니다. 예, 차고 없으시길 바라고 혹시 황우석 교수님 관계자 되시는 분들, 친척 되시는 분들 안 죽었는데 왜 이런 무슨 소리야 라는 뭐 그런 오해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5회차 들어갑니다. 230제 93번 먼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3번 문제는요. 시사 문제였어. 중요도는요. 합니다. 어렵지 않았고 출제 포인트는 별거 낼 게 없어 보여요. 요지랑 어법이 중요해 보이는데 그런데 얘들아 잘 생각해봐. 시사 문제라는 것 자체가 주장 요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요지보다는 어법에 비중을 두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딸기밭에 난 잡초 이야기입니다. 요제만 봅니다. 딸기밭에 난 날카롭고 가시가 많은 잡초가 시간이 지나서 무성해져서 딸기 성장을 방해하게 된 일화 됐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문득 있잖아. 식당 밖에 창밖을 내다봤는데 딸기밭이 있고 덩굴 몇 개가 막 나와 보이는데 잡초가 조금씩 나기 시작하는 거야. 뭐 얼마 안 났으니까 나중에 내가 장갑 끼고 한번 해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까먹고 있다가 나중에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나서야 언뜻 봤는데 엄청나게 많은 잡초가 굉장히 무성해져서 스트로베리의 성장을 방해하게 되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굉장히 별거 아닌 줄 알았던 사소한 것이 상당히 큰 여파를 미치게 됐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말 속담으로 굳이 따지면 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가래로 막을 일 호미로 막는다는 말 아시죠? 이를 더 키워서 지금 됐단 말이야.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고요. 마지막 문장 먼저 보도록 할게요. It may seem silly. 굉장히 바보 같을 수 있다. To go after a little things like a weed. 잡초처럼 사소한 그런 것 하나에 열 올리고 굉장히 쫓아다니고 매진하는 것이 바보처럼 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there is never just one little weed. 결코 사소하고 작은 잡초 하나만 있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사소한 일이라고 소홀하게 지나쳐선 안 된다라는 게 이 글의 일화에 대한 논지이자 교훈이자 시사 주장하는 바가 됐습니다. 됐죠? 자, 그런 내용이었고요. 나머지 어법사항들 미리 블럭을 쳐놨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서부터 확인하시겠습니다. 어법 때문에 해석 들어가는 겁니다. 가보죠. 자, 어느 날 내가 창밖을 내다봤는데요. 식당 밖 창밖을 내다봤는데 여기서 끊어내 미안. 자, 식당 창밖을 내다봐서 to see 알게 됐습니다. 우리 투부정사 잠깐 설명을 선생님 해볼게. 보기 위해서 목적으로만 여러분 해석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투부정사를요 그냥 스무스하게 결과적인 용법으로 가신 것도 굉장히 좋은 그리고 빠른 직독치기의 방법입니다. 내가 윈도우를 내다봤고 그래서 직독치기 들어갑니다. to see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스트로베리 패치 딸기밭이 spreading its leaves 굉장히 잎을 많이 펼쳐놓고 getting started with some new vines 새로운 덩굴로서 시작하고 있다. 새로운 덩굴들이 뻗어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거죠. 자, spreading과 getting이라는 것에 여러분이 형광펜을 치셨을 거예요. 어법 1번, 어법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ing를 쓴 이유는 누구 때문에? 찾아봐. 누구 때문에? 자, 이거 일단은 얘들아 보니 준동사죠. 어찌 됐던 간에 준동사 형태야. 분사든 동명사든 분사 구문이든 간에 준동사의 형태는 누가 결정져? 그렇지. 정동사가 결정됐습니다. 정동사 누굽니까? 네, 바로 see라는 동사죠. 자, see라는 동사 무슨 동사? 그렇지. 지각동사. 정리해보면요. 지각동사는요.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목적보 5형식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자, 쌍바이꼴 엉덩이 보이십니까? 우리 엉덩이 기억하세요. 이 양 사이드 엉덩이가 중요합니다. 어떤 동사가 있을 때 오른쪽 엉덩이에는 어떤 형태를 취하느냐. 이게 바로 5형식의 핵심 그리고 문법 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자, 지각동사는 뭐니?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모든 동사. 다시요.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모든 동사. 그러니까 보는 거니까 see, 듣는 건 hear, 그리고 알게 되는 건 find. 어디도 있냐? 여기도 있네. find. 그러니까 역시 마찬가지 어법 걸리겠습니다. 자, 제가 쓰지 않습니다. 보고 듣고 알게 되는 모든 동사는요. 목적어 다음에 그 목적어 한 행동이 목적보호 자리에 오는데 그 자리에를 누굴 쓰셔야 된다? 동사 원형, ing 그리고 pp 형태 세 가지 아시죠? 능동일 때는 원형과 ing 둘 다 괜찮고요. 그리고 수동 관계일 때 목적어의 관계가 수동일 땐 pp를 쓰죠. 따라서 여기에 spreading과 getting을 쓴 이유가 이해가 되시겠지? 그지?
그래서 C 때문에 누구? spreading의 목적보 1번이었고 C 때문에 getting의 목적보 2번이 왔습니다. 병렬 구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취게 된 거 느끼셔야 될 겁니다. 공통 목적어 strawberry patch, 딸기밭이 되겠죠. 자, 다시 갈게요. See our strawberry patch spreading its leaves. 우리 딸기밭이 잎을 펼치고 그리고 우리 딸기밭이 getting started with some new vines. 새로운 덩굴로 시작되고 있음을 알아차리게 되었다. 됐냐?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두 번째 어법은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워즈에 별표 하나 주시고요. 자, 첫 번째 단어가 towards one edge of the area. 그 지역의 한쪽 모서리 쪽에 뭐가 있었냐면 one of those really spiky and thorny weeds. 굉장히 뾰족뾰족하고 가시가 많고 뾰족뾰족한 잡초 가운데 하나가 있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중요한 건 잘 보라. 자, 동사의 형광펜 쳤습니다. 어법 포인트 3번이 되겠고요. 자, 동사에 있으면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지? 그렇지. 가장 먼저 확인하실 건 이 자리가 과연 진짜 동사 자리게 아니게. 혹시 준동사 자리 아닐까? 첫 번째로 확인하시고요. 자리 싸움이니까요. 두 번째로 이 자리가 정말 동사가 맞다면 그때는 두 번째로 뭘 확인해야 돼? 이 동사의 수화태를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치? 자, 수화태를 결정짓는 건 누구? 주어겠죠. 맨 앞에 볼까요? towards로 시작합니다. 뭔가 느낌이 오셔야 됩니다. 느껴지셔야 됩니다. toward는요, 부사 또는 전치사가 돼서 무엇을 향해서 앞으로라는 표현이죠. 즉, towards one edge of the area. 괄호 묶었니? 자, 이게 바로 뭐야? 전명구입니다. 즉, 맨 앞에 전치사 명사 구가 나왔다는 얘기는 주어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야. 그럼 주어가 어디 나온다는 거야? 뒤에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이 문장은 뭐지? 그렇지. 도치 문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별표 하나 줬고요. 자, 오른쪽에 정리 들어갑니다. 볼까요? 자, 문장의 대가리. 이거 문두라고 우리 표현하거든요. 문장의 맨 앞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문장의 대가리에 부정어구나 온니부사, 온니부사구, 온니부사절이 오거나 혹은 장소의 부사가 나오게 되면 뭐치가 일어난다? 그렇지. 도치가 일어난다. 이런 얘기예요. 사실 저랑 함께 수업을 하셨던 분들은요. 가장 선생님이 올해 출제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던 부분이 바로 도치 문장입니다. 그래서 도치에 대해서 쫙 30분에서 1시간 정도 정리를 저랑 하셨던 친구도 분명히 여러분 중에 계세요. 만약 못 들었던 친구들은요, 아마도 잠시 스포일링을 하자면 8월달 15일쯤에 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거기까지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법 정리 안 됐다고 너무 쫄지 마시고 일단 문장의 대가리에 이런 표현 애들이 오면 도치가 일어나는데 도치된 케이스는 이거 말고도 상당히 많거든. 6가지, 7가지, 8가지. 저랑 수업하신 분들은 정리했어요. 근데 가장 지금 핵심적인 것들이 뭐냐면 첫 번째, 부정어구가 왔느냐, 온리 부사구, 부사절, 부사가 왔느냐, 그리고 장소의 부사가 왔느냐. 장소의 부사라는 건 사실 전치사 명사구야, 이 부분. 알겠어? 자, 이렇게 되면 뒤가 도치가 일어난다. 됐지? 그럼 도치가 일어난다는 것 자체보다는 얘들아, 도치가 일어나면 주어와 동사의 순서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특히 비동사일 때는 100% 그래. 그럼 뭐가 중요해? 앞에서 주어를 찾는 게 아니라 뒤에서 찾기 때문에 뭐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수일치 문제가 아주 빈도수 있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문장 다시 앞으로 가서 보시면 towards one edge of the area, 그 지역의 한쪽 구석탱이 쪽으로 있었다. 뭐가? 주어가 뭐죠? 그렇죠. 주어에 해당하는 부분 밑줄 한번 줘봅시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주어 부분이 되는 거야. 됐니?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뭐 생각하셔야 돼? 이 문장의 어느 쪽을 보셔도 동사처럼 보이는 게 없죠. 그러면 이 자리가 무슨 자리다? 동사 자리다. 그러니까 뭘 쓰면 안 되는 거야? 이 자리에 to be라든가 아니면 being이라는 분사 형태를 쓰시면 안 되겠죠. 자, 보이십니까? 그래서 이 부분 여기랑 연결시킬게요. 혼동하지 않게 조심하시고요. 그래서 to be나 being 같은 준동사를 쓰시면 안 되고 세 번째로 were를 쓰면 안 된다는 얘기야. 왜? 주어가 잘 보세요. One of those really spiky thorny weeds에서 마치 those weeds에서 복수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바로 앞에 있는 누가 있어? one of가 살아있잖아. 그러면 아무리 뒤에 복수가 상당히 많은 수가 나온다 할지라도 뭐뭐 중에 하나니까 바로 단수 was 취급을 하셔야 되겠죠. 알겠어? 자, 요게 중요한 포커스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93번 문제에서 가장 주목하셔서 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드네요. 됐죠? 자, 이 문장 다시 갑니다. 그 구역의 한쪽 끝으로 존재했습니다. 뭐가? 정말로 날카롭고 가시가 많은 잡초 가운데 하나가 존재했습니다. 됐습니까? 자, 넘어와서 Figuring I'd grab it out of there when I had my yacht work gloves on. 내가 장갑을 끼고 나서 그것을
거기로부터 나중에 뽑아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나는 다시 내 업무로 복귀를 했고 신속하게 그 일을 모두 몽땅 잊어버렸습니다. 라는 문장 나왔는데요. 완벽한 문장 앞에 자 동작이 연결됐을 때 접속사가 없다면 먼구문 그렇지. 분사구문으로 연결된다. 기억나니? 그래서 figured와 figuring 두 가지 표현이 다 있는데 주어가 누구야? 그치. 주어가 I고 이 사람이 이 figure 이하라고 생각을 직접 한 입장이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figured가 아니라 figuring이라는 분사구문 쓰셔야겠죠. 생각하면서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넘어가서 I glanced out of the window again. 다시 창을 내다봤는데 그때 또 알게 됐다. 그래서 이거 지금 누구랑 똑같아? 역시 see라는 동사랑 똑같죠. 보이십니까? 자, see라는 동사랑 똑같아서 지각동사 나왔고요. 그 다음에 얘도 역시 투부정사를 목적이 아니라 뭐로 봐야 돼? 결과적으로 보셔야 돼. 그래서 봤다가 to find 알게 되었다. 알겠냐? 자, to find 알게 되었고 역시 지각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보에 ing 올 수 있으니까 flourishing 쓴 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됐지? 그래서 얘랑 둘이 연결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죠. 됐어요? 자,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가시가 나는 덤불이 무성하게 내 스트로베리 옆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자, 문장 끝났니? 문장 끝났는데 다시 머석사 없이 접속사 없이 동작이 이어지니까 먼구문 그렇지 분사구문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앞에 했던 figure형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분사구문이 일어나고 있죠. truck라는 거는 질식시킨다라는 뜻인데 trucking them out of it. 나의 스트로베리를 굉장히 질식시키고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누가요? 그 부시가요. 자, 능동관계가 되는 거겠죠. 됐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종류의 어법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도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거야. 이 flourishing하고 같은 거 아닙니다. 얘는 그냥 분사의 명사의 상태를 나타내는 분사였고요. 얘는 분사 구문입니다. 됐지? 자, 그 다음 It took a shovel to get that things out. 그것을 뽑아내는데 삽까지 필요했다. 그러니까 손으로 살짝 뽑으면 될 것인 줄 알았던 게 너무나 무성해져서 삽까지 동원돼야 됐다라는 문장이 됐고요. 여기서 역시 투부정사 썼던 이유는 took라는 메인 동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문장의 주어가 가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랑 연결해서 took a shovel to get things out이 된 겁니다. 얘랑 연결하시면 투부정사 찾으실 수 있겠죠. 자, 이 사람이 한탄을 하네요. 왜 내가 처음 그것을 보았을 때 take care of it, 처리하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I thought it was not going to get worse 됐는데요. get 플러스 비교급 보이세요? 밑에 적었죠? 자, get 플러스 비교급은요. 전진 비교라고 해서 해석은요. 점점 더 뭐뭐해지다 라는 뜻만 있다라는 것만 아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문제 다시 뭐가 하고 있어? 요지, 작은 일이라고 소요를 해서는 안 된다. 작은 거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마지막 어법 보시면 silly 보이십니까? 자, 이 silly를 결정짓는 건 누구 때문에? 그렇지, sim이라는 요 놈 때문이었죠. 기억나세요? 자, 지난 4회차에서 선생님 정리했습니다. 이거 무슨 동사? 그렇지, 외관 동사. 몇 형식? 2형식. 2형식 동사는 뒤에 뭐 온다? 보호와야 된다. 따라서 이 보호 자리는 뭘 쓴다? 형용사를 쓴다. 다시 말하면 뭘 못 쓴다? 부사를 쓰지 못한다. 이해되니? 자, it may seem silly. 바보 같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뭐 하는 것이? 사소한 잡초 같은 것들을 그냥 쫓아가는 것이 혹은 추진하는 것이 매진하는 것이 굉장히 바보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사소한 것은 없다라는 글이 됐네요. 됐습니까? 전체적으로 상당히 많은 어법들이 다뤄졌는데 메인 어법이 뭐가 있었니? 지각동사의 목적보, 그 다음에 도치구문, 그리고 분사구문 역시 마찬가지로 지각동사의 목적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정동사 자리가 아니라 준동사 자리, 그리고 형용사를 쓰는 표현까지 웬만한 어법이 다 나왔네요. 됐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뿅! 자, 9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95번 문제는 여러분 요지 문제로 푸셨던 거고요. 별로 좀 그저 그런 내용이었어요. 자, 중요도 하고 출제 포인트는 굳이 낸다면 제목과 빈칸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 필기판의 오른쪽 그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시죠? 자, 그 선생님 그림 그렸어. 크림치즈 베이글하고 과일 스무디가 있단 말이야. 자, 저도 지금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내가 어느 거 먹을래? 야, 크림치즈 베이글 먹을래? 과일 스무디 먹을래? 언뜻 듣기에도 뭐가 더 살이 안 찌고 건강이 좋을 것 같아? 과일 스무디겠지. 비타민과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 이런 것들 있고 왠지 지방이나 탄수화물 함량이 적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그쵸?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크림치즈 베이글이 훨씬 더 healthier 할 수 있다. 그래서 메뉴 이름만 가지고 건강한 음식을 고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뭐 이런 얘기가 됐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소재는요. 현명한 다이어트를 위한 식단 구성 방법. 요지는 다이어트를 위해서 건강하게 들리는 음식 이름에 근거해서 메뉴를 고르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무조건 좋은 방법이 아니다라는 건 아니고 좋은 방법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은 건강하게 들리는 식사 메뉴를 주문함으로써 여러분의 다이어트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됩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비단 여러분만은 아닙니다. 즉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형광펜 갑니다. Dieters often make menu choices. 다이어트들이요. 자, 선택을 한대요. 메뉴 선택을 based on food names. 어디 근거해서? 식단의 이름표에 근거해서. 그런데 they think sounds healthy. 자, 삽입 들어갔네요. 그들이 생각하기에 뭐한 건강하게 들리는 이름에 근거해서 선택을 하는데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조차도 그러하다. 라는 부분이 굳이 낸다면 빈칸 정도? 됐죠? 그래서 이미 논지가 거의 다 나온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식단 이름에 근거하는 것이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조차 그렇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의 예가 나오는데요. 자, 누군가 살을 빼려고 하는 사람이 당연히 뭐보다는 베이글보다는 스무디를 선택하게 될 건데 왜냐하면 그게 훨씬 더 빵보다는 과일에 기반을 둔 선택이 더 나을 것이라고 assume,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그렇게 제이 버먼이라는 사람이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요. If the smoothie is made with added sugar, 만약에 이 스무디가 설탕이 추가되고 whole fat yogurt, 전체가 지방으로 되어 있는 요구르트로 만들어졌다면 그것은 대략 1000kcal에 육박하게 됩니다. 1000칼로리에 육박하게 되는데 사실상은 오히려 크림치즈 2스푼이 들어가 있는 베이글 자체가 칼로리가 덜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돼요. 그래서 이름만 가지고 판단한 것은 현명하지 못한 판단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여기까지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요. 파르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파르페도 여러분 아시죠? 과일과 아이스크림이나 각종 견과류 같은 거, 과자 같은 것들이 토핑으로 마구마구 올려져 있다 보니까 칼로리면은 훨씬 더 어떻게 다이어트에 디제스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두 번째 예시로 나오는 글이었어요. 어렵지 않았죠? 뭐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뿅! 자, 98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98번 문제 여러분 어휘 문제로 푸셨는데 옆에 보이세요? 개구려라고 보이지? 보이냐? 이거 고구려 아니다. 개구려다. 자, 개구려. 뭐가 구리냐면 어휘 문제가 너무 구리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요. 선생님 설명드릴게요. 자, 어휘 문제는요. 밑줄형 어휘가 있고 선택형 어휘가 있습니다. 뭐 추측컨대 비형 문제, 여러분이 푸시게 될 비형 문제에서는요. 선택형 어휘보다는 밑줄형 어휘가 나오시게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선택형 어휘든 밑줄형 어휘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이 출제자의 포인트가 선택형 어휘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를 근거로 문제를 보통 내는 게 맞습니다. 첫 번째는 형태에 혼동을 주는 거. 의미는 다른데 형태 자체가 비슷하게 생겨서 여러분한테 혼란을 유발하는 그런 형태 혼동 어휘. 두 번째가 의미 혼동 어휘거든. 즉 형태는 다르지만 의미가 반대 의미를 지니는 단어들의 그런 단어 게임, 단어 싸움이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휘 선택 문제 그리고 일반적인 밑줄형 어휘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한 그 출제 포커스가 되거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이 문제는 원래 뭐였냐면 여러분 푸셨겠지만 안 풀었냐? 푸셨겠죠. 또 스커프라는 요 단어 보이세요? 요 단어랑 뭐를 비교하는 거였어? benefit, 이점 이익이라는 단어를 비교했어요. 스커프는 뭔데? 범위라는 단어지. 전혀 형태적으로도 의미적으로도 개연성이 없는 문제예요. 그래서 참 존니 구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됐죠? 자, 그래서 굉장히 개구리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중요도가 하루 가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굳이 나온다면요. 빈칸인데 저 아래 보이세요? 이게 유일한 빈칸 포인트일 것 같아요. 먼저 형광펜 하시고 자, 소재, 요지 들어갑니다. 캐서린이라는 친구가 가르드닝을 하려고 그래. 정원 가꾸기를 하려고 했는데 정원 가꾸려고 시작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야. 너무 알아야 될 거, 할 것도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 안 되겠다 해서 포기를 했냐? 그건 아니고 정원의 규모를 축소시키려 마음먹은 캐서린의 이야기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약간 내용인데요. 빠르게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문제. 캐서린이요. 가든을 하길 원합니다. 뒷정원에다가 정원을 가꾸고 싶어 하는데 그녀는요. new to gardening, 가르드닝의 처음이에요. 그래서 앉아서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그 책이 Magic Book of Weekend Gardening, 주말 정원 가꾸기에 관련된 책이었네요. 자, 읽다 보니 자, 들어갑니다. 스코프 여러분 선택 어휘였죠. 그 프로젝트, 즉 정원 가꾸기의 범위가 상당히 천천히
그녀에게 down on 하게 되는데 이 단어 좀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원래 down이란 단어는 새벽, 동이 트는 걸 뜻하거든요. 그럼 동작으로는 새벽과 동이 트면 얘들아 어떻게 되니? 점점점 날이 밝아지겠지. 그래서 잘 들어. 어떤 개념이 점점점점 밝아지다 라는 뜻에서 무엇무엇에 분명해지다, 무엇무엇을 깨닫게 되다라는 뜻이 되는 거야. 밝아진다라는 새벽의 의미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프로젝터가 그녀에게 서서히 분명해지게 됩니다. 어떤 걸 깨달았냐? She will need to learn about shade plan, soil pH,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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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녹음수, 즉 그늘 식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토양의 pH 뭐야? pH 산성도, 그리고 물 주는 거, 곤충의 통제, 햇빛 노출 이런 거에 대해서 배워야 할 겁니다. 그쵸? 게다가 이런 것들을 보아하니까 그녀는 예상이 되고 예측이 되죠. 첫 번째, 굉장히 복잡한 일이겠구나. 두 번째, 에너지 소모가 상당히 많아지겠구나. 무엇과 관련된 involved in 하면 무엇과 관여된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requirement, 에너지 requirement를 지금 꾸며주고 있죠. nursery로 가서 picking out plant, 고르는 일이요. 자, nursery란 단어는 여러분 밑에 뭐라고 나와서 묘상이라고 여러분 쓰여 있죠. 원래 nursery가 고아원이나 어떤 보육원 같은 보육시설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어린 묘목을 길러내는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묘상이라는 뜻으로 쓰였고요. 자, 묘상에 가서 식물을 강렬하게 비추는 그 태양 속에서 골라내는 일과 관련된 일이 상당히 복잡하고 에너지가 많이 소요되는 일이라는 걸 깨닫게 된 거야. 게다가 그녀는요, she think of the time, 시간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데 어떤 시간이냐면 소요되는 시간이죠. 뭐 하는데? prepare the soil, 흙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식물을 심고, 그 다음 잡초를 제거하고, massacre, 체크합니다. 곤충 같은 것들을 대량 학살하고, 그 다음에 달팽이를 쫓아내고, 그 다음 매일매일 물을 주는 이 6가지와 관련된 모든 것들이 소요되는 그러한 시간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굉장히 압도되겠죠. 그러면서 정원을 가꾸고자 하는 초심은 상당히 즐거움이 사라지겠지. 그래서 recede, 후퇴다라는 단어를 여러분 선택하셨을 겁니다. 자, 넘어가서요. There's so much to know. 알아야 될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서 연결사, 접속사 갑니다. 그래서 그녀는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머릿속은 정신없이 혼란스럽고 압도된 느낌을 받게 되는 거죠. 마침내 그녀는 결심하게 됩니다. 자, 뭘 결심했을 것 같니? 당연히 부정적 결론이 나오겠죠. 가르데닝을 포기하든가 아니면 축소하든가. 자, 갑니다. She will limit her garden. 그녀는 가든을 제한하기로 했죠. 좀 더 작은 부분으로 축소시키기로 결심하게 됐다. 뭐 이런 얘기. 자, 넘어갈게요. 넘어가도 되겠죠? 자, 통과합니다. 230제 102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237제 102번 여러분 문제 푸실 때는 교재에서 빈칸 문제로 푸셨어요. 그쵸? 자, 그런데 이 글이 동물의 무리 생활과 관련된 글이야. 그래서 요즘 먼저 볼게. 동물들이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니까 위험을 더 잘 경계할 수 있고 포식자들한테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혼자 있는 것보다 무리 생활이 훨씬 더 낫다라는 무리 생활의 이점에 관련된 글이었어. 근데 이거 되게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배경 지식이 상당히 많았던 내용이야. 따라서 제가 난이도를 뭐로 한 거야? 그렇지. 중요도 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빈칸 문제니까 빈칸으로 나오지 않았을 거고, 그래서 출제 포인트는 요지와 문장 삽입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따라서 첫 번째 문장 밑줄 치시고 갑니다. Living in a group. 무리를 지어서 생활하는 것이 help animal defense. 자, 동물들이 뭐 하도록 도와준다? defend 하도록 돕게 됩니다. 방어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포식자에 대해서 어떻게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이용해서 복게 해준다. 자, 이 글의 전체 뭐가 되니? 그렇지, 요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근거로요. 혼자 생활하는 것과 무리 생활하는 것을 비교하고 있죠. 자, 혼자 생활하면 당연히 왜 안 좋겠어? 자기 자신의 감각만 가지고 써야 된다는 거야. 하지만 무리 생활하는 동물들은 이점이 있죠. 왜? 내 오감뿐만 아니라 다른 동물들의 무수히 많은 나의 동료들의 오감을 다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할 때? 특히 alert for danger, 위험을 인지할 때 있어서.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장점이 첫 번째 될 수 있고, 첫 번째 장점. 그 다음 두 번째는요. In addition, 병렬 구조 되고 있는 거 보이시죠? group of animal, 특히나 포식자를 피해서 뭐하는 fleeing, 달아나고 있는 동물들은요. 무엇을 유발할 수 있다?
포식자에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 해서 아마 이 단어가 빈칸 문제로 여러분 푸셨던 부분. 자,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게 두 가지 무리생활의 두 번째 장점이 되는 거야. 따라서 혼란을 유발한다는 단어를 지금 뭐로 받았냐면요, this로 받았기 때문에 바로 이 문장에 뭐가 중요하겠어? 문장의 위치가 중요한 겁니다. 들어가 보죠. 자, 이 점이 make it harder, 그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 이거 무슨 구문? 가목적어 구문이 되겠네. 무엇을 어렵게 만드냐면 for가 투부정사하는 것을 더욱더 어렵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 가볼게요. For a predator, 자, 포식자가요 focus on one animal to catch, 한 동물만 쫓아가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럼 this가 가리키는 건 뭐야? 집단이 컨퓨전을 일으킨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 문장의 위치가 그래서 여기 들어가게 되고요. 나머지 글의 내용을 보시면 전부 다 예시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세 가지 체크해 보시죠. 예시 1번, 예시 2번, 예시 3번. 이것이 바로 무엇의 예시야? 포식자에게 컨퓨전, 혼란을 주는 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어 굉장히 기가 막히게 빈칸을 잘 뚫었죠. 자, 이것이 포식자가 한 동물을 추적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이 예 세 가지와 핵심이 되는 문장 사이에 문장 삽입 포인트가 이 사이에 들어간다는 거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예시 갑니다. 한때 스쿨 학교 아닙니다. 때입니다. 한때 피쉬 무리들이 가다가 포식자를 만나면 스플릿, 갈라지는 거야. 두 덩어리로 홍해바다 갈라지듯이 두 덩어리로 갈라지다가 포식자를 피하고 나서 다시 한 덩어리로 뭉치게 되는 현상도 혼란을 유발할 수 있고, 그다음 zebra, 뭡니까? 얼룩말이죠. 얼룩말에 black and white stripe가 쭉쭉쭉 있다 보니까 눈이 팽글팽글 돌아서 어디가 앞인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게 되는 현상을 유발시키게 되겠죠. 자, 세 번째는 stalling, 찌르락이라고 나오는데요. 찌르락이는요, 함께 무리지어서 행동합니다. 매가 나타났을 때.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make it harder. 뭘 어렵게 만드냐면 hawk가, 즉 매가 single out one bird, 단 하나의 새만 골라내게끔 하는 것을 어렵게 만든다. 전부 다 무슨 예가 됩니까? 혼란의 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장 전체의 논지, 그리고 무리생활의 이점이라는 것과 이 문장의 위치가 어디에 들어가는지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뿅! 자, 230제 10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분 빈칸 문제로 푸셨는데요. 이것도 작년에 듄 유사 보이시죠? EBS랑 유사한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는데, 초신성, 슈퍼노바에 대한 얘기고요. 작년에는 초신성과 빅뱅 이론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었어요. 이미 한번 언급된 지문이라서 역시 마찬가지로 중요도는 하로 했고요. 빈칸 문제였으니까 출제 포인트는 굳이 나온다면 제목과 요지 정도, 그리고 전체 내용을 함축시킬 수 있는 요약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자, 별이 충분히 크고 뜨거워서 일어나는 폭발을 우리는 뭐라 부른다? 초신성이라 부른다. 그런데 이 초신성의 특징이 말이야,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 빛과 열이 충분히 많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필기판 오른쪽 그림 한번 보실 거예요. 선생님 그림 그린 거 붐 하고 별이 에너지가 폭발하게 되면 엄청나게 빛과 열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열이 너무나 커서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가 된대요. 됐죠? 그래서 산소보다 훨씬 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다 보니까 이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의 기원이 되게 됐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명체의 근원은 바로 뭐 때문이다? 초신성 때문이었다라는 그런 설명에 관련된 글이 된 겁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 글에 대한 내용이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빅뱅 이론이 되는 거예요. 됐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그냥 빠르게 가보죠. Most stars die quickly. 대부분의 별은 빨리 죽습니다. 뭐 하면서? Using up all their fuel. 그들의 연료, 즉 에너지를 가리키는 거겠죠. 그들의 에너지를 이른바 핵융합이라는 것을 통해서 모두 소진시키면서 그렇게 죽어가는데요. 그렇죠? 별도 삶이 있는 거지. 태어났다가 다시 죽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별이 충분히 크고 충분히 뜨겁게 된다면 그 별은 그냥 죽는 것이 아니라 폭발하겠죠. 바로 이러한 폭발이 슈퍼노바, 초신성이라 불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초신성은요 15초도 되지 않아요. 뭐 하는데? 폭발이 완성되는데 15초도 채 걸리지 않는데, 이 폭발이요 so 너무나 밝아서 that, 그래서 슈퍼노바는요 단 하나의 별로부터 나온 슈퍼노바조차도 outshine, 뭐보다 밝게 빛날 수 있냐면 전체 은하계예요. 와우, 대단하네요. 별 하나의 밝기가 전체 은하 알아? 수금지역 목토 천해명을 우리 뭐라 부르니? 태양계라고 부르지. 이 태양계, 수많은 태양계 같은 그런 계열이 많은 것들이 전부 다 수백 억만 개, 1억 3천만 개 이상의 별들이 모두 다 뭉친 게 우리 은하계잖아. 그런데 그 은하가 내뿜는 별의 빛보다도 슈퍼노바가 내비는 빛이 훨씬 더 밝게 빛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래서 한번
내인연에 들어가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밝은지. 초신성 치면 사진 같은 게 여러 개 뜨실 거예요. 자, 어쨌든 엄청난 빛과열을 만들어내는데 it generate enough heat. 충분한 열과 빛을 만들어내서 투부정사 우리 뭐라고 할까? 결과로 한번 가보는 게 좋겠네요. 자, 그래서 to create 만들어내게 됩니다. 심지어 더욱더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는데 예를 들면 수은이라든가 금과 은과 같은 그런 무거운 원소를 만들어내겠죠. 자, 이제 등장합니다. 뭐가요? 빅뱅 이론이. 자, according to the 빅뱅 이론에 따르면 지구상에 있는 생명체가 존재하는 건 뭐 때문이다? 바로 이 슈퍼노바 때문인데 왜 그러냐면 그 이론이 hold that 자,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요. all the elements behavior than oxygen on earth 지구상에 있는 산소보다 더욱더 무거운 모든 원소는 were created in the past explosion of giant star. 지난 과거의 거대한 별의 폭발에서 기인된 거랍니다. 그래서 그것의 하나의 예가 주장의 근거로 나오는데 바나나에 있잖아요. 포타슘이라는 어떤 원소고 구성 성분이 있대요. 포타슘이라는 그 칼륨 성분이 있는데 이것은 카리브해에 있는 섬에서 그것의 최초로 시작이 기원이 아니라는 거야. 즉 원래 있었다는 얘기겠지. 따라서 이것은 무슨 뜻이냐? It may have been created a long time ago. 슈퍼노바 때문에 오래전에 생성됐었을는지도 모른다라는 추측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점을 얘기하자면 오른쪽 여러분 그림 확인해 보시죠. 엄청난 빛과 열이 많이 발생하는 게 이게 바로 슈퍼노바인데 초신성인데 이 초신성이 있다 보니까 무거운 원소가 생성이 가능해. 그러다 보니까 지구 생명체의 기원을 이룰 수 있어. 이게 바로 전체적으로 뭐를 가리킨다? 빅뱅 이론을 가리키는 거야. 됐어? 초신성과 빅뱅 이론에 대한 설명문이었습니다. 자, 됐죠? 넘어가 보도록. 자, 5회차 마지막 장문 문제로 들어갑니다. 111번에서 112번 지문을 한번 펼쳐보도록 하시죠. 중요도가 중인데요. 이 지문의 소재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문과 친구들은 윤리를 배웠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공리주의에 대한 기본적 개념만 아시면 굉장히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하지만 배경 지식이 괜찮으니까 중요도 중요로 가고요. 이 글이 장문이 아니라 한 단락의 일반적인 문제로 나왔을 때는 출제 포인트가 요지를 다시 함축시킨 요약, 그리고 연결사, 그리고 빈칸, 그리고 깨알 같은 어법사항 한 가지 정도 이렇게 출제 포인트를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렇다면 공리주의에 대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하고 출발하도록 하죠. 자, 소재는 공리주의와 윤리다라고 했는데 자, 공리주의란 게 무엇이냐?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여러분 같이 정리해 보시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이게 바로 공리주의가 대표하는 슬로건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이익을 줄 수 있는 것이 공리주의의 표방인데 우리가 윤리학에서 상당히 많은 철학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게 이 바로 공리주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도덕적인 원칙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의 이익을 따를 것이냐 어떤 행위의 원칙과 기준을 잡는 데 있어서 도덕적인 어떤 원칙과 명분이 앞설 것이냐 다수의 이익이 앞설 것이냐 이런 문제를 봉착하게 되는데 얘는 그 어떤 쪽 입장을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에요. 이거는 상당히 객관적으로 쓰여진 글인데 특히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 어떤 쪽 입장의 행동이 훨씬 더 타당하고 옳은 것인지를 설명하는 글입니다. 그래서 요지를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왜 버벅대는지 모르겠네. 자, 공리주의에 따르면 윤리적인 행위보다는 전체 행복을 촉진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전부이다. 보이세요? 그럼 공리주의는 뭘 중시한다? 윤리적인 행위보다는 전체 행복을 중시한다. 그럼 여러분 여기다 한번 써보시죠. 자, 윤리적인 행위 밑에다가요. 뭐라고 쓰시냐면 도덕적 명분 원칙이라고 쓰시고요. 자, 전체 행복을 촉진하는 것에다가는 다수의 이익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그럼 공리주의가 딱 핵심이 잡힐 거야. 자,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슬로건으로 삼기 때문에 어떤 행위의 근거와 원칙에 있어서 도덕적인 명분이나 기준보다 윤리적인 행동보다는 전체와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더 옳은 행동이라고 평가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란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오른쪽에 있는 여러분 그림 선생님이 전체 논지 정리한 거 보이시죠? 그거 먼저 볼게요. 자, 공리주의 핵심은 전체 행복이 윤리적 행위보다 앞서는 거야. 따라서 두 가지 행위의 그 딜레마에 쌓였을 때, 첫 번째 약속을 지키는 것과 행복을 증진하는 것에 갈등이 부딪혔을 때, 가치가 부딪혔을 때 뭐를 우선시한다? 당연히 공리주의는 행복을 증진하는 것이 우선시되는 거야. 이 글에서 한 가지 예가 나옵니다.
죽어가는 한 여자가 유언을 남겨. 내 돈을 조카한테 물려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한 3,000불인가요? 아니요, 3만 불이네요. 자, 3만 불. 즉 우리 돈으로 약 3,000, 이율이 1,200원이니까 3,600만 원 정도인데 이 3,600만 원을 조카한테 남겨달라고 당신한테 부탁을 한 거야. 그런데 이 부탁을 한 건 아무도 몰라. 내가 먹을 수도 있어. 그런 이런 상황에서 알고 봤더니 조카가 술주정뱅이라는 거지. 그럼 얘한테 주면 이거는 일주일 만에 다 탕진할 돈이 돼버리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우리 동네 굉장히 좋은 고아원이 있는데 여기다가 이 돈을 기부했을 때 더 많은 고아들이 혜택을 얻게 되겠죠. 어느 쪽이 더 옳은 행동이냐 라는 철학적 문제가 상당히 빅매치를 이루는 게임인데, 이게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할 수가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명분적으로는 술주병뱅이 조카한테 유산을 주는 게 원칙이고 기준이고 도덕이지. 그치? 약속을 지키는 게. 하지만 모두에게 좋은 결과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거야. 그렇다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에서는 오히려 고아원에 기부하는 행위가 다수의 행복을 초래하기 때문에 훨씬 더 올바른 행동이다라고 판단을 내린 게 공리주의 입장입니다. 됐습니까?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체 두 단락으로 돼 있죠? 첫 번째 단락은 공리주의 어떤 갈등 관계를 제시해놓고 공리주의 입장이 어떤지에 대한 글이고요. 두 번째 단락은요, 그렇다면 도덕적인 어떤 원칙주의자들의 입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글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문장 형광펜 치시고, 자,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겠다? 요지가 됩니다. 정리합니다. Utilitarianism focus on the result of an action, not on the character of the action itself. 자, 공리주의는요, 이 단어가 공리주의란 핵심 키워드죠. 자,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냐면 not on the character of the action itself. 그 행위의 자체의 성격, 그 행위 자체의 성격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다라고 했어요. 자, 행위 자체에, 자, 써볼까요? 행위 자체의 성격이라 하면 뭘 가리키냐? 짠, 바로 이겁니다. 윤리성, 도덕성, 원칙, 명분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됐죠? 그럼 이 문장 다시 갑니다. 자, 공리주의는 행위의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행위 자체의 성격인 원칙과 명분에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됐어요? 자, 그래서 suppose 가정 상황 들어갑니다. 자, 죽어가는 여자가 당신한테 부탁을 합니다. 뭐 해달라고? 약속해달래요. 침대 아래에 있는 3만 불, 즉 우리 돈으로 3,600만 원 정도를 그녀의 nephew, 조카한테, 다른 지역에 살고 있는 조카한테 달라고 전해주라고 유산을 남겨준 거죠. 근데 그녀가 죽었어. 뭐 하지 않고? without ing, 알지 못하게. 그런데 누구냐면 동명사죠. 동명사의 의미상 주어를 anyone else로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채 그 돈에 관해서, 그리고 또는 그 약속에 관해서 알지 못한 채 죽어서, 즉 이 유산과 관련된 상속의 내용을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조건 가정해 봅니다. 또한 역시 가정하길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nephew가, 조카가요, drunkard, 드렁큰 타이거란 얘기야. 술주정뱅이 혹은 술고래라는 단어죠. 이미 술고래라는 거야. 그래서 were the money delivered to him. 자, 이 문장이 좀 이상하게 보여지실 겁니다. 새로운 문장이라면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는데 순서가 좀 바뀌었어. 의문문이 아닌데도 순서가 바뀌었다는 건 뭐치가 일어났다? 그렇지, 도치가 일어났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 지난 회차인가요? 앞에 문제에서 선생님이랑 같이 했었을 때 도치되는 케이스에 대해서 사실 정리를 몇 가지는 했었죠. 그런데 잘 봐. 문장의 문두에 부정어구도 없고, 그 다음 장소의 부사구도 아니고, 그 다음 온리 부사구, 부사절, 부사도 없는데 도치가 일어났다라는 얘기는 뭐가? 접속사가 생략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히 어떤 접속사가 생략됐느냐? 잘 봐. 자, 이게 동사고 이게 주어라고 보셨을 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셔도 the money가 주어라면 were가 아니라 was가 동사가 돼야 되겠지. 맞아? 왜? 돈은 셀 수 없잖아. 근데 were라고 썼네? 우리 유일무이하게 주어의 수와 인칭에 상관없이 비동사를 were를 쓰는 건 뭐 석사? 그렇지. 가정법의 if라는 접속사죠. 그래서 자, 가정법 if가 생략되면 뭐치 일어난다? 도치 일어난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게 어법적으로 나오지 않았을 때는 뭘 보셔야 되냐? if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해석을 하셔야 돼. 즉 어떻게 해석한다? 가정법으로 해석한다. 가볼게요. 자, were the money delivered to him. 만약 the money, 그 돈이 were delivered, 그에게 전달된다면. 됐어? 전달된다면.
자, 그 다음 가정법의 결과절에서 반드시 나오는 조동사가 바로 누예요? 우쿠슈마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문장은 가정법 과거 문장인가 봅니다. 만약 그 돈이 그에게 전달된다면 It would be wasted in a week of ostriches parting. 그것이 터무니없는 한 주간의 파티에서 전부 다 탕진되고 낭비될 것임에 틀림없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 사실도 역시 당신이 알고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는 거야. 자, 연결사 유의합니다. On the other hand, 그런데 반면 당신의 동네에 굉장히 괜찮은 고아원이 있는데요. 그 고아원은 needs, 필요로 합니다. 그러한 돈을요. 왜요? recreational facility 시설을 향상시키고 좀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 돈이 좀 필요하대요. 그렇다면 it seems clear that, 명백하겠죠. 뭐요? On utilitarian ground. 자, 공리주의적인 입장과 근거에서는 뭐가 더 좋은 거야? 술주정 배양이한테 돈을 주는 것보다 고아원에 주는 게 훨씬 더 올바른 선택이겠죠. 당신은 반드시 고아원에 그 돈을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고 뒷문장 형광펜 쭉. This action,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냐면요. 좀 더 많은 행복을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그랬어?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공리주의 입장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부분이 유일한 빈칸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공리주의에 대해서 잘 모른다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한 근거를 어디서 찾을 수 있어? 바로 첫 번째 문장이 되겠죠. 뭐라고 그랬니? 공리주의는요, 행위의 목적인 어떤 성향보다는 성격, 약속이라는 명분 성격보다는 행위의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결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긍정적 결과를 많이 끌어내는 것이 유리한 거니까 당연히 토탈 해피니스에 기여하는 행동이 더 올바른 행동이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빈칸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공리주의 입장 이해되셨습니까?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도 있겠죠. 바로 그게 뭐야? 여러분 들어는 봤나? 칸트라고? 물론 공리주의도요. 무슨 제러미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뭐 존 스튜어트 밀의 질적 공리주의죠. 공리주의 뭐 이렇게 나뉘어지는데 뭐 그런 것까지 나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항상 공리주의랑 대비되는 건 도덕적 명분이나 원칙을 지키는 입장이야. 그 입장이 칸트의 입장이거든요. 아무리 그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도 원칙과 약속과 명분이 먼저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인데 거기에 대한 입장이 이제 나타납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단락 들어가 보시죠. 자, many people would oppose this conclusion. 많은 사람들이 이 결론에 반대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면서 it would be wrong. 그건 잘못이다. to break your promise. 약속 깨는 일은 잘못이다. 설령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온다 하더라도 약속 깨는 것은 잘못된 거다. 이게 원칙주의자 입장이겠죠. 그래서요. having made a promise. 약속을 했기 때문에 당신은 반드시 그것을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야? 그렇지. 의무가 있는 거야. obligation이 있는 거야. 그리고 특히 이게 무슨 약속이야? 죽을 때 한 임종시의 약속 아니겠니? 그건 일반적인 약속보다도 훨씬 더 진지하고 중요하겠죠. 됐나요? 게다가요. 약속이라는 명분 말고도 또 추가적인 명분이 있는데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쓸 것인지 결정하는 것. 지 맘대로 쓸 수 있는 결정권은 누구한테 있어? 죽은 고인한테 있는 거야. 즉, 네가 아무런 결정을 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It's not for you. 그건 네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지 결정하는 게. 네 권리도 아니거니와 게다가 마찬가지로 이 돈을 줬을 때 그 술주정뱅이 술고래 조카가 이 돈을 어떤 식으로 쓸지 How wisely, foolishly he might spend it. 바보처럼 쓸지 현명하게 쓸지 와 상관없이 이 돈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도 너가 아니라 바로 그 술고래이기 때문에 그런 권리적인 입장에서 볼 때도 너는 아무런 그대 행동을 해야 될 이유와 명분이 없다라는 얘기겠죠. 됐어요? 그래서 앞단락 첫 번째에서 나타내는 것이 전체적으로 공리주의 개념과 입장이라면 두 번째 단락에서는 반론이 되면서 두 번째에서는 도덕적 원칙주의 입장이 나오게 되는 거였죠. 아니다. 원칙이 더 중요한 거다. 그 결과에 상관없이. 그치? 원칙이 중요하냐? 그 결과의 이익이 중요하냐? 라는 싸움이겠죠. 그런데 마지막 다시 뭐로 넘어가? Supporters of utilitarianism. 공리주의 지지자들 얘기가 나오니까 연결사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그렇지. 연결사 however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러나 supporters of utilitarianism would insist that. 하지만 공리주의 지지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prompting happiness. 뭐 하는 것이?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중요한 전부이다. 따라서 and warn you not to be blinded by moral prejudice.
따라서 당신한테 경고한다. 뭐 하지 말라고? Not to be blinded by moral prejudice. 도덕적인 편견에 의해서 맹목적이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고. 즉, 이 말은 뭐야? 도덕적인 편견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서 무조건 도덕적인 것 중심으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라고 공리주의자들이 주장한다는 얘기겠죠. 되나요? 자, 마지막 부분에 moral prejudice라는 표현. 오른쪽 정리합니다. 다수의 행복을 저해시킬 수 있는 도덕적 원칙이라는 거죠. 되나요? 다시 갈게요. 자, 다수의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맹목적으로 눈이 가려져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공리주의의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논지, 공리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그것이 명분이고 원칙이고 약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다수의 행복을 저해하는 원칙이라면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다수의 행복에 중요성을 더 부여해야 된다라는 것이 공리주의의 입장이 됐습니다. 됐죠? 배경 지식적으로도 상당히 괜찮은 내용이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5회차 마치고요. 아마도 여러분 그 다음 과제는요. 6, 7, 8이 아니라 90회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조심스럽게 스포일링 한번 해보고 자,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건승하시는 한 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